증시로 여는 아침 굿모닝 나우경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네, 오늘도 미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 개장 전에 우리가 먼저 핵심을 짚어보는 장전 치트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그 미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에도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대 낙폭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상승 지수를 이끌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흔들게 됐죠. 이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서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됐고요. 그동안 이제 백신 효과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여행, 항공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런 델타 변이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도 앞으로 우리 증시의 흐름도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장전의 승부수를 더 주실 분이죠. 예병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복고풍이시네요. 그러게요.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크지 않나요? 네, 그죠? 너무 커요. 예. 아니 요즘 또 이런 게 또 트렌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예뻐요. 옷은 예쁜데. 아유, 네. 예. 너무 커요. 어우 카라가. 대표님 네.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 카라가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얼굴 되게 이렇게. 작으세요, 대표님. 제가요? 네. 못 느끼셨나요? 아. 화면에서도 보이잖아요. 원래 제가 이게 대두 손해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소두 대내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되네. 좋은 거죠. 네. 갈수록 더 천재성을 발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미증시와 그리고 우리 증시 네. 흐름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도 했는데 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진단키트 대장주 이 시젠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시젠 같은 경우는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에서 또 민경철 멘토가 또 강력하게 네. 그죠, 외쳤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 사실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 아울러서 시젠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가 이 시총 3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진단키트주가 대세적인 조정기를 맞이했다가 다시 지금 돌아왔는데 네. 이런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은 네. 우리가 이제 탁 쳐요. 그럼 충격이 타고 이런데 또 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래가 되죠. 그렇죠. 그죠?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이미 이 부분은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코로나라는 것은 이 RNA 계열의 바이러스로서 네. 작은 리코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리코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변이가 잘 일어날 수 있다. 즉 덩치가 큰 애가 이렇게 몸을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덩치가 조그만 애들 몸을 탁 돌리려고 하면 되게 빨라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작은 바이러스들은 변이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차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이 우리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자, 앞으로 이런 슈퍼 바이러스가 이걸로 끝나겠냐고. 아니죠. 아니라고 네,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진단 키트들은 사실은 이런 변형 바이러스 또 다른 또 슈퍼 바이러스 등장하면 계속해서 진단 키트들은 숫자, 즉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젠이 시총 상위에서 네. 잘 빠지질 않는 거죠. 사실 시젠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은 작년도부터였어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 전에 사실 솔직한 우리 여기 방송에서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시젠 대표이사님이 그때까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네.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돈 구하러 다니고 하셨어요. 또 아시는 예, 분이시군요. 근데 그렇게 다니던 분이 지금은 뭐 시청 상임주의 회장님이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증시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송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건 예측의 영역이지. 과거 지나간 거 아무리 과거에 금송아지 있었다? 과거에 금두껍이 있었다? 이거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맞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일단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미국에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은 계속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그 크게 악재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주가가 고점이다.
그다음에 조기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성이 될 수는 있었지만 네.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제가 안 통한다고도 얘기 드렸죠. 왜? 네, 맞습니다. 악재를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얘기 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젠이나 진단키트 수주에 대해서 당분간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죠.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탁 쳤을 때 이러다가 두 번째 탁 치면 왜 이래 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뎌지는. 그만큼 무뎌진다는 얘기. 그만큼 진단키트가 전에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맞춰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상승의 폭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진단키트 옛날만큼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요 예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예시 같습니다. 왜? 그렇네요. 지금은 백신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치료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번 뭐 크게 숫자가 좋아진다? 이건 어찌됐든 변이에요. 다음번 만약 슈퍼바이러스가 등장하면 그때는 또 다른 진단키트의 새로운 국면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변이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전의 영광까지는 못 가더라도 당분간 즉 주가의 어떤 변동폭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자세는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진단키트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만 이미 슈팅의 큰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이상의 영광까지는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확대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요. 당장 오늘 7월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재개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내수 소비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업종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세 속에서요. 이 호실적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보실 땐 좀 어떨까요? 일단 뭐 네. 이 부분도 조심할 부분은 있죠. 지금 자꾸 왜 조심하라는 얘기 하느냐 하면 네. 지수가 고점이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죠. 제가 항상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 분할로 조금씩 차익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자, 거리두기 완화에 내수 소비 활성화. 이미 내수주도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안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거리두기 완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내수주가 이미 그 선반영을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더 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장이라는 것과. 그렇습니다. 자, 거리두기 완화하려고 딱 보니까, 델타가 터졌네? 맞아요. 뭐지? 이거 진짜 뭐 거리두기 완화해야 돼? 이러다가 변이가 확산되면 어떡하지? 지금 뭐 도쿄도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어중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는 하는데 관객은 입장하지 마라. 근데 많이들 놀러 오시라. 이건 무슨 뭐지?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건 뭐 하라는 얘기인지, 오라는 얘기인지, 말하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그렇게 애매하죠. 애매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 도쿄올림픽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일본이 어찌됐든. 그럼요. 여기서 델타가 터지면 이 걷잡을 수 없이 또 확산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세계에 지금 석학들이 다 경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도 네. 어찌됐든 지수 고점에 만약에 여기서 델타에 대한 바람이 한 번 더 불면 내수 소비재도 다시 확 꺼집니다. 왜? 네. 이미 선반영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낙관적으로 보다가 허허허 하다가 한 방에 또. 이래 된 게 어제 있었잖아요. 맞아요. 허허허 하다가 잘 가자, 기술. 이래 예. 그렇습니다. 황당하게 그지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진짜. 어제는 미팅도 많았습니다. 그거 확인한다고 제가 또 바쁘셨군요. 어제 거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 10시 반, 1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늦은 힘듭니다. 시간까지. 잠이 모자라요. 근데 그러니까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오늘 신문남에서도 일단 잠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발빠르게 다녀오신 우리 예 대표님께서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어제 진짜 이랬어요. 맞아요.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기대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또 왜냐하면 살려드리는.
네. 그와 같은 관련주가 어제 상한가에 강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넥스턴 바이오죠. 예. 그게 상한가로 바뀌어 갔는데 있는데 왜 이게 역으로 빠지냐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슈마코프가 웰바이오텍만 거부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웰바이오텍 되죠.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니 뭐지? 뭘까? 왜 갑자기 빠져 혼자? 왜 넥스턴 지 혼자만 가고 얘는 상한가인데 얘는 뭐야? 이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어제는 저도 심각했습니다. 오 이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보니 네. 그죠.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왜 자꾸 하느냐 하면요. 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인데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으로 꼬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회사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만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 주가 주변이에요. 근데 회사가 지금 안 좋은 게 없어요, 사실. 네. 예. 그 회사가 안 좋은 게 없는 것은 이미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결코 걱정할, 단지 수익이 조금 줄었다에 대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2,000원 초반부터 얘기 드렸으니까 수익이 조금 줄었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도 회사의 안정성적인 측면을 보면 어디까지 이상은 안정적으로는 가겠다 하는 대강의 어떤 아웃라인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이면 이게 죽었다가 올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네. 시장 전체는 아직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이 기울어졌다는 건 그만큼 시장은 다시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잘 머릿속에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돼요. 중심 잡고 계시면 이 구간은 뭐 가장 안 좋았을 때 구간인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왜냐하면 그 전에 확인을 거쳐놨잖아요. 그렇죠. 더 안 좋아질 게 있느냐도 확인을 거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어쨌든 지금 내수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가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웰바이오텍에 관련된 내용들은 신문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바로 조선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 조선업 말 그대로 호황기를 맞이를 했죠. 그런데 두 가지 이제 이중 호재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친환경 선박 증가 그리고 유가 상승이란 이 호재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 대표님 조선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업은 뭐 제가 항상 리사이클 즉 다시 돌아왔다. 맞아요. 그 얘기를 드렸던 만큼 네. 그렇죠. 친환경 선박이 지금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북극의 얼음이 네.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큼 녹고 있다고 해요. 매해. 자, 이렇게 땅덩어리만큼 녹고 있다. 이건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심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엘고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에서 환경 문제를 막 다루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 강조가 되면서 도쿄 의정서, 환경 기후 협약들이 맺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선박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벙커 시유를 떼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LNG선 이거 이제 건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리고 선박 교체 시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차피 교체할 것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할 때 네. 선박이 입항할 때 이 회사가 벙커 시유를 어느 정도 쓰느냐 친환경 오일, 친환경 기름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입국 허가 조치가 내려집니다. 불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출하러 가다가 배를 뒤돌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왕 배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네. 그 이제 호재가 겹쳤다고 하는데, 그렇죠. 리사이클링, 즉 다시 돌아온 조선주의. 그러면 이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크게 조선주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요인이 뭐냐? 바로 중국 조선업체였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가성비 좋은 걸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 조선업황을 침해했었죠. 근데 그렇죠. 중국 조선업황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뭐냐? 네. 중국은요, 예로부터, 이제 바다 쪽보다는,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수전보다는 육지에 강했던 국가입니다. 육지에 더 강했던 중국이. 그렇죠. 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맞아요. 일본도 바다, 섬국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배경 원인은 영국도 조선업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국은 뭐예요? 음, 바다 섬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죠? 이런 부분 배경들이 네. 다 있네요. 노르웨이, 바이킹 섬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경이 있어요. 그럼 그렇네요. 배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더 좋았던 이유는 뭐냐? 예로부터 네. 그들은 일본은 판옥선이었어요. 그죠? 일본은 배가 굉장히 얄싸구리하고 빠르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는 거북선, 맞아. 그래, 거북선, 이순신. 네.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300척을 후락 잡은 거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으냐? 충파, 팍팍팍 부딪혀가 배를 다 깨부는 거예요. 강력하게. 네, 그렇죠. 파워로. 배가 강력하니까. 맞아요. 그죠? 입에서 막 유황연기 확 뿜으면서 쫙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죠. 갑자기 최민식 배우가 저 생겼네.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업이 그 예로부터 강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지금의 어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중국도 보면 배가 작은 배들은 벌크선은 잘 만들어요. 근데 뭐를 못 만드냐? 네. 큰 유조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강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확실히 기술력. LNG선 이런 기술력들은 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 그러니까 없다. 조선주, 특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네. 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로는 네. 이 선박회사의 필수 부품, 즉 소모성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예요? 케이프인데 그런 회사들 좀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물론 이제 대형주가 아니고 소형주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폭은 조금 있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뭐 거기에 리턴도 크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런 중소형주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면 차익, 또 저점 주면 다시 재매수.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리사이클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이 조선업은 앞으로 친환경 선박과도 아울러서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조선업계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긴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만큼은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주사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케이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신문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